인구의 43%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전쟁 등을 겪으며 한때 세계 최악의 극빈국이었던 소말리아. 1965년 10월 21일 소말리아 중부 도시인 갈타요에서 12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난 소녀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목동일을 하는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이름을 사막의 꽃을 뜻하는 와리스 딜이라 지었고, 와리스는 사막에서 양과 염소와 살아가는 순수하고 행복한 아이였죠. 5살이 된 와리스 딜이는 여성들이 치러야 할 성인식인 할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에게 행하는 이 행위는 당시 거의 모든 소말리아 여성들에게 행해졌죠. 할례라는 이름의 이 비인간적인 시술은 서양권에서는 여성 성기절제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동네 무당에 의해 성기의 일부를 절제하거나 실로 봉합해버리는 야만적인 행위는 전통적인 성인식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었고, 여성의 성욕을 감퇴시켜 성관계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처녀성에 대한 보증 등의 목적으로 자행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행위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출혈, 쇼크, 감염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할례를 받은 여성만이 좋은 남편에게 시집간다고 믿습니다. 와리스의 부모는 딸의 미래를 위해 가게 규모에 비해 큰 돈을 투자해 그녀를 집시에게 데려갔죠. 할례를 받는 동안 와리스는 제발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통증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감염 때문에 고열에 시달리고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13살이 되던 해 흰 수염이 난 노인이 집으로 찾아왔고 와리스를 자신의 무릎에 앉혔습니다. 60세 정도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은 와리스의 아버지가 정한 딸의 결혼 상대였고, 이 이야기를 들은 와리스는 충격을 받았죠. 그날 밤 모든 가족들이 자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조용히 딸을 깨우는데요. 와리스는 맨발에 스카프만 두른 채 밤의 사막으로 무작정 도망쳤죠. 하지만 얼마 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고, 지금 아버지에게 잡히면 노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어린 와리스는 그를 피해 몇 시간이고 달렸고 더 이상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와리스가 집에서 도망친 몇 주 후 마침내 소말리아의 수도이자 아름다운 항구 도시 모가디슈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사촌언니 부부가 비좁은 방 2칸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와리스는 미안한 마음에 집 청소와 아기 돌보는 것을 도왔죠. 그리고 자신이 집을 나오면서 엄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던 그녀는 건설 현장에서 모래를 나르며 60달러를 모아 엄마에게 붙입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모부가 4년 동안 주 영국 대사로 발령받아 그곳에서 지내며 일할 가정부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와리스는 이모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죠. 영국이 뭔지 런던이 뭔지도 몰랐던 와리스는 다음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여권을 받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와리스 딜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쉬는 날 없이 하루 종일 청소 등을 하며 자기 전까지 일하는 힘든 나날들을 보냈죠. 1983년 여름 그녀의 나이 19살 때 이모부의 조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이 와리스의 업무로 추가됩니다. 아침마다 런던의 한 초등학교에 아이를 데려다줬던 와리스에게 백인 남자가 말을 건네는데요. 영어를 몰랐던 와리스는 자신의 딸을 학교에 데려다준 백인 남자의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집으로 도망칩니다. 이후로도 학교에서 그를 여러 번 마주쳤고 어느 날 그에게 명함을 받죠. 집으로 돌아와 같이 일하는 아줌마에게 물어보니 사진가라고 적혀있다고 했고, 그가 바로 사진작가 마이크 고스였습니다. 얼마 뒤 이모부는 임기가 끝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가정부 일로 아주 적은 보수를 받았던 와리스, 이 돈으로 소말리아로 돌아가 엄마와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그녀는 런던에 남기로 하고 이모와 이모부는 여권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혼자 남은 와리스는 무작정 키가 크고 매력적인 흑인 여자를 따라갑니다. 다행히 그녀는 소말리아인이었고 모국어로 대화를 나누다 갈 곳이 없는 와리스를 YMCA로 데려다주고 맥도날드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죠. 곧이어 무료 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와리스. 그리고 얼마 뒤 친구의 제안으로 사진작가 마이크에게 연락을 합니다. 마이크와 약속을 잡고 그의 스튜디오에 간 와리스 딜이는 메이크업을 받고 수많은 조명 아래에 앉아 포즈를 취합니다. 그는 와리스의 사진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흑인 모델에 대한 수요가 없던 시절이었지만 그녀의 사진을 모델 에이전시에 뿌렸죠.
당시 무명이었던 모델 나오미 캠벨과의 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샤넬, 리바이스, 로레알 등의 최고 브랜드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또한 런던, 밀라노, 뉴욕의 런웨이와 보그, 엘르 등의 패션 잡지에 등장하며 성공한 슈퍼모델이 되었죠. 한창 모델 일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던 그녀는 어느 날 쓰러집니다. 병원에 간 와리스는 의사에게 할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생리 쇼크로 진단한 의사는 피임약을 주었죠. 작은 구멍을 제외하고 성기를 모두 꿰맨 할례로 인해 그녀의 소변 시간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변을 다 볼 때까지 10분이 소요되었고 생리는 죽고 싶을 정도의 악몽이었는데요. 같이 살던 룸메이트들에게 처음으로 성기를 보여주던 날 자신의 것을 본 친구들의 표정을 보고 와리스는 대단히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 의사를 다시 찾아가 보건 수술을 받죠. 수술 3주 뒤 그녀는 더 이상 월경이나 배뇨가 고통스럽지 않다고 느끼고 새로 부여받은 자유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모델 경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 여성 잡지에 할례에 대해 처음으로 털어놓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이야기로 인해 서방 국가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와리스는 여성 할례 폐지를 위한 UN 특사가 됩니다. 이후 그녀는 사막의 꽃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해 전 세계적으로 1,100만 권 이상이 판매되며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사막의 꽃 재단을 설립해 할례 문제를 위해 기금 모금을 합니다. 또한 2007년 아랍 채널 알자지라의 토크쇼에 초대되어 1억 명이 넘는 시청자 앞에서 아랍에서는 금기시되는 주제인 여성 할례에 대해 처음으로 연설했죠. 그녀는 총 2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영국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녀가 미국에서 활동할 때였죠. 1995년 가을밤 작은 재즈클럽에 간 와리스는 그곳에서 드럼 연주자 다나 머레이를 보고 인생 처음으로 남자를 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했고 2년 뒤 아들이 태어났죠.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와리스는 영국으로 돌아가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어머니를 향한 경이로움을 느꼈다는 그녀. 1995년 와리스는 BBC에서 찍는 다큐멘터리를 위해 소말리아로 가 어머니를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유목민으로 전화가 따로 없었고 당시 와리스와 제작진은 물어물어 오랜 추적 끝에 그들을 만날 수 있었죠. 고생스럽게 살고 있을 엄마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와리스들이 이따금씩 가정폭력을 저지르던 아버지를 피해 어머니에게 자신과 함께 가서 살자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살아야 하는 곳은 이곳이고 늙은 아버지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하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할례를 받게 한 엄마를 증오하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와리스들이. 그녀는 여자인 엄마에겐 아무 결정권이 없었고 엄마는 그저 엄마의 엄마가 했던 대로 수천 년 이어진 풍습을 이어서 했을 뿐이며 너무 큰 고통 속에 살 때 분노를 느꼈지만 오래전에 엄마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 수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아직도 소녀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야만 하는 그 후유증과 고통은 오롯이 여자들의 몫이죠.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일어나고 있을 미개한 풍습이 꼭 지구상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리스 디리와 그녀의 책 사막의 꽃이었습니다. 인류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